他意识一直看这个球，在线。到了对方的禁区里面，哎哎呦！自己怎么空跑怎么会摔倒？他想减速停球吧，然后立足脚左脚有点关系，立足脚左脚。 중국이 2차전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2라운드 중국과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1대 10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정팀 사우디에 2대 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2연패의 수렁에 빠진 상태로 다음 라운드에서 호주 원정을 떠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 중국 선수 장성용이 상대의 자책골 유도와 레드카드까지 받아내는 등 1대 0으로 앞서가며 중국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게 내가 아는 국가대표팀 맞나? 한 골 목표 달성. 이제는 한 경기 이기는 게 목표다. 국가대표팀이 웬일로 골 넣었나 했더니 상대 자책골이었구나. 여전히 자책골에 의존하는군. 저도 괜찮아. 중국 축구 수준이 원래 그렇지 뭐. 국가대표팀은 11대 10으로도 사우디를 이길 수 없어.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말자라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 찬스에 혼자 넘어져버린 우레이를 향해 이거 페널티킥이어야겠지? 상대방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 거야. 심판 못 봤나? 우레이 마음, 넘어지지 않았으면 붙잡혔을 거야. 우리 모두 우레이 진짜 실력을 알고 있잖아. 체력이 따라가질 못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먼 거리를 오랜만에 뛰었거든. 이런 상황이 왜 항상 우레이한테만 일어나는 걸까? 사실 우레이도 어떻게 넘어졌는지 몰랐는데 이건 우레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중력 문제인 게 틀림없어. 이 사람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대활약한 우레이인가? 중국 슈퍼리그 득점왕, 크크크크 이라는 등 또다시 아무 활약조차 없는 우레이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동점골을 허용한 중국은 국가대표팀 10명 사우디의 홈에서 1대1 무승부, 리레이의 실수로 동점 허용. 국가대표팀 1대1, 사우디 전반전 데이터. 국가대표팀 슈팅 5회, 유효 슈팅 0회, 1골. 한 명 많음에도 점유율은 겨우 30%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불안함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반 바라쿠다베이의 충격적인 경기, 국가대표팀 실점 위험 커져라는 기사에는 사우디가 적응하면 골치 아파진다. 중국이 한 명 더 많다고 해도 우레이와 지아엠펑이 공격에서 거의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계속 이런 경기를 한다면 후반은 실점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후반 실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결국 역전을 허용한 중국은 부끄럽다. 국가대표팀 10명의 사우디에게 1대2로 역전 허용. 90분 또다시 코너킥에서 실점. 혼란. 10명의 사우디의 무참히 역전패. 현장의 팬들, 실망 가득 등의 기사로 허망했던 경기 결과를 알렸습니다. 사실 사우디와의 경기 전부터 중국 매체들은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보도를 계속해왔는데요. 국가대표팀 사우디와의 월드컵 예선 4승 2무 1패 기록. 27년간 승리 없다. 월드컵 예선 중국 대 사우디. 중국이 홈에서 사우디를 이길 수 있을까? 수치심 안고 다시 용감해질 것인가? 아니면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더 이상 물러설 길 없는 국가대표팀 등의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 역시 사우디와의 대결, 국가대표팀 큰 점수차 패배 가능성은 이번 경기에서 골 가능할까라는 예측 투표에서 3골 이상 실점과 한 골도 넣지 못하며 패배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또한 경기 전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5에서 6골을 넣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중국의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팀을 조롱하며 중국이 노력해서 사우디가 4골만 넣게 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경기할 필요 없다. 아예 기권하면 0대 3으로 지는 거니까. 5에서 6골을 넣겠다고 한 건 각각 전반전과 후반전을 의미하는 거야. 사우디 감독 참 너그럽고 겸손하네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매체에서는 중사전 티켓 판매 부진, 국가대표팀 스스로 관객을 쫓아낸 결과라는 기사를 통해 비싼 티켓 가격과 치욕적인 원정 0대 7 패배로 사우디전의 티켓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는 축구대표팀이 관중을 몰아낸 결과이고 축구대표팀의 위상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다. 완전히 의욕이 없는 경기를 보는데 팬들이 왜 돈을 내고 불행을 사야 하는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패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패배한다면 팬들은 계속해서 떠날 것이다 라며 이번 경기를 바라보는 팬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또다시 감독의 자질에 대한 비판 또한 넘쳤는데요. 국가대표팀 대 사우디, 이반, 운명의 경기, 4-4-2 포메이션 계속 사용할까? 자신감 유지가 관건 등의 기사에는 일본에게 패한 것은 대부분의 팬들이 이미 예상한 일이었지만 0대7이라는 엄청난 참패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우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번 사우디전에서 다시 패배한다면 이반 감독도 더 이상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다. 비판은 하늘을 찌를 듯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며 감독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꾸만 패배에 익숙해져가는 중국 축구에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골 넣었다. 가능성 있어. 비현실적이야. 사실인가? 울었다. 난 벌떡 일어나서 소리도 질렀어. 돈 잃어서 울었나? 11대10이니까 기회는 많아. 내가 뭘 했어? 축구대표팀한테 기대 좀 걸어봐. 그 골 자책골이야. 다른 사람이 넣은 거라고. 도대체 어느 쪽이 11명이야? 우리한테 익숙한 축구대표팀으로 돌아왔다. 11명 대 10명인데도 팀워크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아. 진짜 희망이 없다. 너무 형편없어. 11대10인데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전반 끝났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어. 한 명 더 있는데도 아예 자신감이 없어. 엉망으로 차는 골도 진짜 황당하다. 사우디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 심하게 수세적이야. 공격수 교체하고 미드필더 넣어야 해. 한 명 더 있으니까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선수들은 중동팀들하고 몸싸움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국이나 일본처럼 기술적인 팀한테는 확실히 위축되는 것 같아. 데이터를 보면 조만간 역전될 듯. 유효 슈팅 0개, 득점 1개. 대단하다. 상대 도움 덕분이지. 보기는 너무 참담한데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네. 젠장. 너무 슬프다.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게 뭐야. 해산하자. 국대는 가만 보면 이런 면에선 절대 실망시키질 않아. 대단한 중국. 진짜 토할 것 같아. 우린 한 명 많아도 무승부 생각하는데 사우디는 한 명 적어도 끝까지 이길 생각을 하네. 괜찮아. 올해는 점수 안 세도 돼서 좋잖아. 예상 0승, 최하위, 탈락. 거의 한 경기 내내 한 명이 더 많았잖아. 결국 중국이 졌고 CCTV는 현명한 판단을 한 거네. 생방송 보는 게 더 고문 아닌가? 내 생각엔 지난 경기 0대7보다 더 굴욕적이야. 첫 번째 7대0도 예상 못한 패배였는데 두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질 줄은 진짜 몰랐어. 이젠 팬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네. 처음엔 희망을 주더니 결국 절망을 주네. 11대10이어서 이겼으면 좀 미안한 기분이었을 거야. 하하. 감독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선수들과 함께. 유일한 골도 자책골이야. 구제할 길이 없어. 선수들이랑 감독이랑 전부 나가라. 아르헨티나도 같은 스코어로 사우디한테 진 다음에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힘내서 월드컵 우승을 했지. 파이팅! 홈에서 전반 19분 이후 한 명이 더 많았는데도 상대한테 밀리면서 두 골을 먹었어. 지금 중국 축구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10연패를 당하느냐 마냐야. 만족하자. 2라운드 끝나고 국가대표팀이랑 호주 승점 차가 고작 1점이야. 다행히 마이너스는 없네. 사우디 2대 아르헨티나 1, 사우디 2대 중국 1, 중국 2콜, 아르헨티나 2콜, 세계 챔피언. 아시아 강호 호주보다 골을 더 많이 넣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이길 생각도 하지 마. 바레인이랑 호주는 불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보다 기술이 좋아. 내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야. 1. 감독 바꾸고 2. 지금 국가대표팀 전부 교체하고 05년 이후 선수들이 바로 이어받게 하자. 어차피 지는 거 차라리 새로 바꾸는 게 낫다. 월드컵이 192개국으로 확대돼도 중국은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我让你摘掉吧，我让你把后面摘掉。这是那个最后一页了，就这是我们准备的最大比分了，已经。这是也就这样啦。不好说，真不好说。现在这个情况，龙哥，你下判断太早了。再往下看了。 지난 5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중국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무려 7실점 참패를 당하며 굴욕적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중국 축구 팬들의 멘탈이 산산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팬들까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공식 블로그 비난 쏟아져. 사과도 없다. 국가의 치욕.
이번 하차해야라는 기사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공식 블로그 댓글란에 분노한 중국 축구 팬들의 비판과 조롱 메시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중국의 한 블로거는 중국의 이방 감독이 평범한 패배를 수치스러운 참패로 만들었다라며 비통한 심정을 남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코어보드까지 준비하고 경기를 지켜본 중국의 전 국가대표 선수 판지인은 하프타임이 끝날 때쯤 시민은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축구 해설위원 동루 역시 경기 전 영상을 남겼는데요. 但是呢，没有被打花，然后有一些队员表现得不错，有一些队员一般，完了有的一个阶段打得不错，这个阶段是怎么样的一个打法，能够接受教训啊，或者是积累一些经验。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동루는 자신의 SNS에 코믹한 사사의 전술이라며 바로 비난으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축구 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준 건 바로 올해 중국 슈퍼리그에서 당당히 득점 1위를 달리며 이번 경기 전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중국의 축구왕 우레이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지난밤 우레이 핫스팟 그래프 화제, 붉게 표시된 중앙 서클, 경기 중 혼란스러워한 우레이라는 기사에는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 골키퍼에 의해 18강에 진출해도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18강전이 시작되자 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축구대표팀과 일본의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 패배는 예상됐지만 7점 차 패배는 예상외였다. 어젯밤 경기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력이 매우 부진했다는 것은 핵심인 우레이의 경기력에서 알 수 있었다. 경기 후 우레이의 활동을 담은 히트맵 그래프와 볼 점유율에서 보듯 우레이는 공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센터서클을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그나마 센터서클이 붉게 표시된 이유는 우레이가 센터서클에서 4번의 킥오프를 했기 때문이다. 우레이는 경기 중 팀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코트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과 함께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현재 수준이다라며 기대만큼 비참했던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압박 속 왕다레이 37번 패스 중 18번 성공으로 팀 내 최다 패스 기록이라는 기사에 올라온 중국 골키퍼 왕다레이 히트맵 그래프에 중국 축구 팬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축구대표팀 팬들의 배웅 없이 일본 출발, 선수단 성적이 중요하다 강조라는 기사에는 과거와 달리 주요 대회에서 원정 경기를 앞두고 많은 팬들이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든 것과는 달리 대표팀을 배웅하기 위해 호텔이나 공항을 찾는 팬은 거의 없었다.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표팀이 냉대를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보듯 중국은 경기 전부터 패배와 팬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의 CCTV5에서는 이번 올림픽 예선에 대한 중계를 포기하고 패럴림픽 방송을 결정한 상태였고, 아이치 스포츠 역시 아이치 스포츠 생방송 시청 불가 사과하며 기술 계획 및 운영 역량 강화 예정이라는 기사에서 보듯 유료 서비스를 예고했지만 중계 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축구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참담했던 경기가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0대7 국가대표팀 3대 치욕 기록 수립, 일본의 역대 최대 점수차 패배 대폭갱신, 월드컵 예선 아시아 첫 라운드 포인트 순위, 국가대표팀 승점 0점과 마이너스 7골로 최하위, 사우디와 호주 각각 4위와 5위, 국가대표 선수 능력 부족인가, 10-0 포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많은 골을 허용하지 않는다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중국 축구 아시죠? 축구대표팀 대 사우디 티켓 4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기사에서 보듯 또다시 참사가 예정된 사우디와의 경기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중국의 축구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 역시 우리나라처럼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중국의 한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솔직히 중국팀의 패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말 치욕적이다. 축구협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귀와 선수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중국 슈퍼리그 전성기 때 축구협회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걸까라며 축구협회의 무능함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공정하지 못한 선임 과정 등의 문제로 축구 팬들의 우려와 비판 속에 출범한 홍명보는 축구협회 규탄 현수막이 펼쳐진 상태로 온전한 응원조차 받지 못하면서 홈에서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대한민국 축구가 정상화돼서 황금세대가 멋지게 활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암울했던 중국 축구 참패의 날,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중국 7-0-1에서 7시에 시작한다는 건 줄 알았어. 앞으로 있을 경기는 기권해라. 기권하면 0-3 패배로 끝나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경기나 골득실이 필요한 경기는 아예 기권했으면 좋겠어. 항복하면 반만 잃는 거였네? 천젠데? 사우디, 이건 나한테 너무 불공평해. 중국 남자 축구. 앞에 두 글자는 국적을 모욕한 거고, 중간 두 글자는 성별을 모욕한 거고, 마지막 두 글자는 스포츠를 모욕했다. 화면 앞에 있었던 수많은 눈들도 모욕했지. 6글자 조합이 중국어를 모욕했다. CCTV가 방송하지 않은 건 옳은 결정이었어. CCTV에서 전국에 있는 텔레비전 박사를 막은 거라고 봐. CCTV5 아침 스포츠 뉴스에선 아예 언급도 없이 그냥 차단해버렸어. 스포츠 뉴스에도 없었어. 이런 중국 축구가 있어서 감사할 뿐이야. 덕분에 스포츠 토토할 때 자신감 만땅이거든. 다행히 잘못 사진 않았나 보네. 아니 근데 일본 골키퍼 남자야 여자야? 혹시 보신 형님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80분 지나서야 일본 골키퍼가 흑인이란 걸 알았어. 우리를 18강으로 보내준 싱가포르 형제들한테 정말 미안해. 모든 책임은 싱가포르한테 있어. 싱가포르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싱가포르 골키퍼. 여러분, 아직도 저한테 감사하고 있나요? 모두 싱가포르 골키퍼 탓이다. 골키퍼만 아니었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다. 싱가포르 골키퍼 진짜 나빠. 사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해. 태국이랑 말레이시아 둘 다 우리를 18강에 끌어올리려고 했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어. 덕분에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체면을 잃었잖아. 이건 전부 두 나라 탓이야.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중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 가지 스포츠. 1. 탁구. 2. 다이빙. 3. 남자 축구.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유일하게 축구만 제일 믿음직해. 나머지는 전부 라이벌이 있잖아. 중국은 정말 꾸준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0-3, 미얀마의 0-2, 인도의 0-3, 북한의 0-5, 베트남의 0-3, 이란의 0-4, 필리핀의 0-5, 이라크의 0-3, 시리아의 0-1, 일본의 0-7, 브라질의 0-8. 여러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중국 시각장애인 축구대표팀이 파리 패럴림픽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누가 중국이 일본한테 졌다는 거야? 분명 그 안에 4명은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이 진 거야. 왕다레이, 왜 자꾸 나한테 패스하는 거야? 내가 패스 제일 많이 했다고. 21번이나 했잖아. 중국 팀 전체에서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골키퍼 왕다레이였어. 경기가 10분 늦은 이유가 일본 코칭 스태프끼리 자기네 골키퍼를 출전시킬지 말지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어. 가슴 아픈 개그네. 하하. 호주랑 인도네시아는 중국 보면서 마치 구세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걸. 바레인이나 인도네시아 경기가 진짜 중요해. 둘 중 우리한테서 확실한 골 차이를 만들지 못하면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남자 축구 해체할 수는 없나? 이런 걸 왜 계속해야 되는 거지? 그러게 말했잖아. 중국 축구 보지 마. 이 바보들한테는 월급으로 5,000위안도 아까워. 우레이 자랑한 사람들. 나와서 한마디씩 좀 해주지 않을래? 중국에서 한국이랑 일본 상대로 유일하게 공 잡고 돌파할 수 있는 선수는 웨이스하우뿐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웨이스하우는 이번에 국가대표에 못 들었어. 인성에 문제 있으니까 안 된 것 같긴 한데 결국 실력은 있지만 기회는 못 받았어. 돌파 시도했으면 더 많은 점수차로 졌을걸?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라던 인도네시아는 사우디랑 무승부고 바레인은 호주를 꺾었어. 이제 같은 조 약팀이라는 두 팀 상대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늘 경기력으로는 인도네시아도 어려워. 호주가 바레인한테 지면서 모든 환상은 사라진 거야. 아직도 중국 축구에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축구 자체를 이해 못한 거라고 봐. 이제는 나갈 수 있냐가 아니라 승점 딸 수 있냐가 문제다. 지금 국가대표팀은 세계 10대 최고 코치진이 와서 지도해도 희망이 없다. 뿌리까지 썩어서 물 주고 비료 줘도 소용없다. 그냥 코미디로만 보자. 팬들은 경기 끝나고 울었지만 선수들은 저녁 먹고 쇼핑도 했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영국 매체의 비난에는 멀티골로 평가를 뒤집더니 이번 주장을 바꿔야 한다는 비난에는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2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3대1 역전승을 거뒀고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멀티 도움의 맹활약으로 팀 연패 탈출에 기여하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는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하면서 아쉽게도 기대하던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인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은 영국 현지 매체의 찬사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축구 전문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는 8.3점, 소파스코어는 8.7점으로 두 업체 모두 경기 최고 평점을 줬고 풋몸 역시 경기 최고 평점인 9점을 주며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37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32개의 패스를 성공했다. 심지어 기회 창출은 무려 7번이나 성공했다. 상대 박스 내 터치가 7번이란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풋볼 런던은 항상 위협적이었다라며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전반 10분 오른발 슈팅 단 하나에 그쳤지만 골 욕심 대신 동료들의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만 무려 7개로 전반 28분 존슨의 골과 후반 40분 메디슨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리그 통산 63, 64호 도움을 기록하며 EPL 전체 도움 랭킹 공동 1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매체 역시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꺾다. 2개의 도움으로 역전을 이끌며 손흥민이 토트넘 대 브렌트포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 63개의 도움 기록하며 토트넘 역대 도움 순위 2위에 오르다 등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7만 관중 앞에서 손흥민 대활약, 7개의 환상적인 키패스, 프리미어리그 10년 동안 122골, 64도움 기록이라는 기사에는 7만 명이 손흥민의 폭발적인 모습을 지켜봤다. 평범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가 실제로 손흥민 단독 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브렌트포드를 상대한 손흥민은 비록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7번의 키패스로 관중들을 신나게 만들었다. 한국의 슈퍼스타는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상을 증명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경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였다. 토트넘의 주장은 자신이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손흥민의 패스는 모두 신의 한 수였지만 동료들은 그의 노력을 낭비하며 여러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이번 경기에서 보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와 팬들의 비난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팬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한 방 날려줄 만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했을 텐데요. 비록 토트넘은 경기 시작 불과 23초 만에 브렌트포드의 환상적인 골로 뒤처지긴 했지만 지난 경기들처럼 측면에 머무르는 대신 중앙으로 자주 이동해 공격 상황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매체 역시 토트넘의 승리와 함께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토트넘 경기 시작 23초 만에 실점, 은베모 사이드킥으로 득점, 토트넘 홈에서 0대1로 뒤처지다. 솔랑킥 전반 8분 추가골, 토트넘 홈에서 브렌트포드와 1대1 동점 등의 기사로 경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역전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곧바로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63의 도움으로 토트넘 역대 2위 기록 1위까지 4개 남다. 토트넘 역전, 손흥민의 도움, 존슨 좁은 각에서 골 성공하며 2대1로 리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연속 1분골 기록한 최초의 팀 브렌트포드, 결국 역전당하다 등의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과 경기 내용을 알렸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어시스트가 성공하자 시즌 첫 골, 손흥민 정교한 패스로 도움 기록, 메디슨 침착한 칩샷으로 골 성공. 토트넘 브렌트포드를 3대1로 이기며 2연패 마감, 손흥민 어시스트 2개, 솔랑키와 메디슨 첫 골 기록 등의 기사로 빠르게 경기 내용을 알렸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단일 경기 7개의 키패스 기록,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 키패스 개인 신기록 수립이라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던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이번 경기를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귀환. 마지막 몇 분 남았을 때까지 손흥민은 계속 달리면서 압박하더라. 그 모습에 진짜 감동받았어. 마지막 2분 동안 손흥민은 끝까지 전방 압박을 했어. 이런 태도랑 체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소니팀, 소니의 위대한 성과. 매경기 마법을 보여준다. 인품도 실력도 전부 훌륭해. 아직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세계를 빛내고 있어.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1위로 만들어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중국인이면 참 좋을 텐데. 원래 중국인이야. 또 쓸데없는 소리. 소니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완전 신 같은 존재였을 거야. 메시나 호날두랑 동급이었겠지. 아, 남의 집에 보고 있자니 부럽고 질투나고. 내애 다시 보니 그만 생각해야겠다. 생각하면 마음만 괴롭지. 우레이랑 손흥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레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중국인이잖아. 비교할 수 없지. 각자 가진 장점이 있으니까. 손흥민, 슈팅력과 볼 컨트롤이 좋음. 우레이, 중국 표준어와 상하이어를 더 잘함. 날카로운 분석이네. 감탄했다. 아시아 역사상 독보적인 1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도우만까지 겨우 3개 차이야. 이번 경기에서는 기회가 거의 반반이었지만 슈팅 없이 거의 패스만 했어. 올해는 분명 팀에서 1위를 할 것 같아. 진짜 엄청난 실력이야. 손흥민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네? 아시아 1인자 역시 대단해. 손흥민, 아시아의 독보적인 존재. 손흥민은 정말 사심없이 뛰면서 경기 전반으로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어. 클루셉스키 컨디션도 좋아 보였고 공격 축구는 역시 보기 좋더라. 손흥민 진짜 환상적이었지. 아시아 1인자라는 칭호가 확실히 어울려. 올해 토트넘 성적이 제발 좋았으면 좋겠다. 소니도 아직까지 전성기고 팀도 완벽하고 감독 실력도 좋은 것 같아. 메디슨이랑 손흥민은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야. 토트넘이 부상 없이 이 멤버만 유지한다면 6위 이상 4위 경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손흥민 별로였어. 어시스트 2개로는 부족하다는 건가? 손흥민 경기력 장난 아니던데. 손흥민 진짜 좋아. 나도 그렇긴 한데 최근 몇 경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럼에도 아시아의 자존심. 토트넘 이거 완전 수비 형편없네. 수마랑 사르만 놓고 봐도 엉망이고. 기회는 많은데 결정력이 영 부족해서 승점 챙기기도 힘들어.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아시아 사람들의 겸손함이 소니의 어시스트를 더 많이 만드는 거라고 봐. 이렇게 잘하면 분명 우승 트로피도 많겠지? 자기 위안이나 하는 이런 조롱은 할 필요가 없어. 아쉽게도 토트넘에서 9년이나 썩었어. 우승 없는 왕이어도 이미 프리미어리그 전설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